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김소혜, 배성재와의 인맥 자랑. 결혼식에서 핑미 부르기로 약속. 하지만 배성재 아직 결혼 소식 없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101 픽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김소혜, 배성재와의 인맥자랑, 결혼식에서 픽미 부르기로 약속. 하지만 아직 결혼 소식 없다 였습니다. 어제 BTU 멤버 소혜 씨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사로도 났습니다. 연예계 인맥 자랑을 하면서 또 재언급을 했는데 라디오도 같이 했고 축구 경기가 있으면 문자로 연락을 한다. 결혼할 때 축가까지 해주기로 했다. 예, 그러면서 결혼 계획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축가를 핑미를 불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팽소혜를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네요. 베텐에도 이제 출연할 때가 됐네요. 이번에 KBS 드라마 순정복수에 들어갔던데 다음 주가 또 첫 방이니까 연기자 소혜 씨의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간대가 베텐이랑 겹치나요? 어쨌든 타방송사 프로니까 알아서 네 하시고요. 예, 드라마 끝나고 좀 여유 생기면 베텐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찐해타운 할 겁니다.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영화로 토크를 쪄낼 거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 있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영화 토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참견 문자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을 치면서 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돌아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핸드폰 계정 해킹당한 게 근황인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정 털린 남자 이종범입니다. 이종범 작가가 기사가 하나 났는데 왜 이런 게 기사가 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핸드폰 벽돌되는 계정 해킹, 웹툰 작가도 당했다라는 기사. 나 이 기사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예. 정확히 말하면 뭐 벽돌은 안 됐고요. 당연히 벽돌을 만들어야 되죠. 결국은 초기화 시켜야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사과폰 벽돌되는 계정 해킹, 웹툰 작가도 당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도는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의문이에요. 웹툰 작가들이 오히려 창작에 힘을 쓰다 보면 오히려 이런 데 좀 약해지지 않나요? 더 취약계층 아닙니까? 아하. 저 그래서 약간 이것도 또 유명인도 당했다 이런 느낌이죠. 뭐 그런 느낌일까요? 네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랜만에 기사가 떴는데 누구는 소혜 씨와의 어떤 인맥 이런 걸로 뜨는 동안 저는 나의 계정이 털린 것이 기사가 됐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핸드폰이랑 뭐 패드 이런 거를 다 못 쓰는 상황이 된 아니요, 건가요?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 약간 몇 가지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기나긴 여정을 거쳤죠. 거쳐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13년 동안 살아왔던 하나의 자아가 사라진다. 계정은 어쨌든 그 빼앗겼지만 뺏겼죠. 다시 이제 새로 받아서 네. 할 수 있게 됐다. 약간 이 세계 판타지물 느낌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환생한 느낌. 신생아된 느낌. 13년 동안 살아온 내 계정에 모든 건 없고 이제 그건 다른 존재에게 뺏겼고 난 이제 새로운 계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걸 털리고 해킹당한다는 건 끔찍한 일인데. 끔찍하죠. 네. 한국 사람들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좀 잘 해결해 주나요? 제가 보기엔 현생 인류가 다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폰 기종에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요즘에 다들 보안 조심하시니까 네네. 저같이 좀 바보같이 저는 그 회사에서 온 거 메일인 것처럼 보이는 아닌 메일인 거죠. 안내 메일 와가지고 뭐지 하고 열어봤다가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아, 이메일을 잘못 열면 안 된다. 그죠. 그거 딱 봤는데 무슨 이렇게 굉장히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내 계정에 일어난 것처럼 메일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런 메일을 우리는 보내지 않는다. 아, 그런 게 스미싱이 됐다. 그죠. 팀쿡이 자국민 위해서 빨리 처리해줬네라고 하시면 됐고. 아 근데 제가 좀 피곤하고 되게 과로 상태여가지고 잠이 부족했어요. 예. 정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이제 메일 확인하고 뭐 지울 거 지우고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저의 문제고요. 예, 어떤 뭐 제품이나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안효희님, 계정 해킹당한 기사를 이종범 작가가 직접 캡처해서 SNS에 올리셨던데 평소에 자기 이름을 많이 검색하시나 봐요. 하루에 몇 번 검색하시나요? 일단 검색을 안 하진 않고요. 안 하진 않는데 네네. 이거 제가 캡처한 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뭐냐면 사태가 이쯤 되잖아요. 친구들이 다 보내줘요. 크크크크크 하면서 야 너 털렸다며 이러면서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 다 보내줍니다. 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돼요. 저희 네네. 근황을. 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를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할 건데요. 고른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물론이고요. 촬영 기법, 캐스팅 비화 등등 영화 관련된 다양한 TMI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2009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어딘가에서 나쁜 녀석들로 나오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네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엄밀히 말하면 사극, 시대극이죠. 예. 쿠엔틴 타란티노가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으면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이죠. 굉장히 대사가 많습니다. 수다로 가득하죠. 네네. 그 특징이 잘 드러난 영화고 이전까지는 킬빌 이것이 뭐 대표작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바스타즈가 대표작이 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네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무차별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던 2차 세계대전 시기 유대인 출신의 미군 알도 레인 중위 브래드 피트죠?는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신념으로 그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스타즈 다른 말로는 개떼들이란 조직을 만듭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그 조직원들을 모은 알도 레이는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위장을 잠입해서 피해 복수를 준비하는데요. 네네. 이 프랑스 마을에서 독일군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유대인 쇼산나 멜라니 로랑을 배우죠. 이 쇼산나 또한 신분을 숨긴 채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이들이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숨죽이고 보게 되는 스타일리시한 영화입니다. 네. 저는 뭐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뭐 단 한 편도 재미없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없어요. 한 편도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다. 네. 그런 얘기를 본인도 할 정도로 심지어 이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시대극을 만들 때 모두가 머리를 쥐어 싸매는 문제를 뭔 소리야 재밌으면 장땡이지 그리고 그냥 뻔뻔하게 가버리는 배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팬이시군요. 엄청난 팬이죠. 저는 그 어렸을 때 펄프 픽션을 보는 순간부터 엄청난 팬이 됐고. 그렇죠. 펄프 픽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좀 의문이었어요. 아니 네. 이게 엄청 재밌는데 이게 튀는 거예요, 막. 네네네네. 왜 이렇게 튀지? 편집이? 이랬더니 영등위에서 그거를 그렇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던져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원작 그 무삭제판 찾아보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그걸 왜 그렇게 잘라냈는지. 최초의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는 펄프 픽션이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건데 너무 어렸을 때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황혼의 새벽까지. 그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뒤에 가면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가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요?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나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그거 아닌데? 새벽의 황당한 저주인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저수지의 개들. 나 머릿속에서 다 헷갈리고 있네요. 저수지의 개들이 아마 쿠엔틴 타란티노. 저수지의 개들도 네네네. 제가 아주 초기에 봤던 네네네. 큐티 감독이죠. 큐티 네. 감독. 이 영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이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극인데 네네. 그 중에서 나치 친위대 대령 한스 란다 이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스 란다는 뭐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역 탑3에 뽑혔어요. 네네. 원투 혹시 아시겠어요? 원투요? 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역 1위, 2위. 1위는 아무래도 그 한니발 렉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히스레저의 조커입니다. 2위는요. 바로 안톤 쉬거. 우리가 했죠. 안톤 쉬거. 노인을 예. 연하 넣었다. 그리고 3위가 한스 란다. 바스타즈에서 이렇게 뽑혔어요. 한니발 렉터가 밀렸어요? 밀렸죠. 물론 이런 종류의 그 랭킹은요. 네네. 주최 측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어허. 한니발 렉터가 부동의 1위인 랭킹도 어딘가에 있겠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3명 다 한 칼 하잖아요. 딱 보면 이 한스 란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 한슬란다 역을 맡은 배우가 오스트리아 출신 배우신데 네네. 크리스토프 발츠. 이분이 이 역할 하나 가지고요. 칸 영화제 나무조연상,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거의 뭐 이 당시에 27개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은 헐리우드에 처음 진출하신 분이신데 이 뒤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이분을 찾았죠. 처음에 이 감독이 알도 레이는 딱 브래드 피트다 생각하고 썼대요. 근데 한슬란다 언어 천재야. 언어 천재인데 정말 무서워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하고서 정말 많은 분들을 오디션을 봤어요. 네네. 근데 이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었거든요 후보에. 근데 독일어를 못 하셔가지고 이분은 안 됐고. 이거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제일 중요한데 할 사람이 없나 보다 싶을 때쯤에 딱 등장한 사람이 크리스토프 발츠였습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였죠. 이분이 등장할 때마다 그 쫄리는 긴장감. 바로 아시는군요. 숨이 확 죽죠. 진짜 막 숨 죽이는 게 그 초반에 나타났을 때도 네네네.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과 함께 맞아요. 멀리서 차 타고 나타나서 분명히 이제 저 그 게시타포 느낌. 그렇죠. 와가 저벅저벅 들어와서 우유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요. 우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한스란다가 왜 긴장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작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예. 한스란다의 화법 혹시 예. 어떤지 아십니까? 뭐죠? 말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젠틀하게 말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젠틀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단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나에 대한 별명을 들으셨나요? 뭔지 말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뭔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잔혹하고 무섭고 뭔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게 하는 건 전부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지배됩니다. 이게 심리적인 화술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 프랑스 농부 그렇죠.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죠.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종류의 첫인상을 정말 잘 만드는 감독이긴 한데 한스란다와 알도레인 두 배우의 두 역할의 어떤 첫 등장 씬이 아주 압권이었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뭐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 패스벤더 어디 가면 주연이잖아요. 네네. 뭐 근데 이 쿠엔틴 타란티노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이크 패스벤더가 등장해도 그냥 보내버리죠.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시죠. 네네.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게 장만옥 씨가 원래 출연했어요. 그래요? 장만옥 씨가 같이 촬영을 했어요. 어디서요? 극장 주인 원래 주인이 마담 미미유라고 나오잖아요. 네. 쇼산나의 고모라는 설정이죠. 물론 아니지만 네네. 그 미미유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약간 이거 내용상 좀 군더더기 같다 싶어가지고 편집됐다고 합니다. 장만옥 씨 되게 아쉬웠겠네요. 이 정도 영화에서 편집되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한데 뭐 따로 잘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좀 과감하네요. 그러니까요. 장만옥급의 배우를 그 정도가요. 설득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는 그 마담 미미유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매니아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네. 사실 뭐 예전처럼 뭐 감독판, 무삭제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장판 뭐 네네. 이런 것도 내보내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 3시간짜리 만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어떨까 그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거를 네. 그 잔인한 장면이 좀 있잖아요. 많이 잔인하지 않나요 이거? 예. 많이 잔인한데. 그래서 제가 잔인한 장면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요. 저도 근데 이 영화를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는 필수적으로 잔인한 장면이 많이 섞여 있죠.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잔인한 장면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굉장히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는 아주 맛깔스러운 먹방 장면이나 그죠. 맛있는 장면들이 또 많거든요. 잘해요. 잘하죠. 그러니까 펄프픽션도 맛있는 햄버거 먹는 먹방 잘하죠. 장면이라든가 잘하죠. 이런 개가 있고. 뭐꼭 나오는 것 중에 몇 개 있잖아요. 잔인한 장면 그리고 발 장면 그리고 먹는 장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잔인한 장면 보시면은 약간 나중에 보다 보면 좀 무뎌집니다. 네네. 이 사람 영화에서 보다 보면 무뎌져요. 경쾌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네. 베어라고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고음 유대인 그 방망이 휘두른 사람. 도니 도너위츠. 네네. 이분이 원래는 후보가 타란티노 감독의 친구고 많은 분들이 아시죠. 아담 샌들러.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 코미디 배우로 유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파이. 그렇죠. 예. 근데 아담 샌들러도 아메리칸 파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찍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저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떨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아담 샌들러가 후보였다가 그 당시에 이거 찍을 당시에 되게 아담 샌들러가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해야만 하는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네네. 펀치 드렁크 러브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이거 방망이 휘두르면서 약간 그 나치들 머리 때리는 그런 역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할 때쯤에 일라이 로스가 캐스팅됐죠. 굉장히 그 에너지가 엄청난 눈이 진짜 휴고 스티글리츠와 함께 정말 무섭다 이 사람들. 방망이 휘둘리기 위해서 태어난 눈빛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말해서 이 영화의 배경이 프랑스인데요. 촬영은 전부 독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쇼산나가 숨어있던 그 초기 나온 집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 프랑스의 한가운데 있는 집까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화관 이런 거 전부 다 세트장입니다. 독일에다 그냥 해가지고 어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명장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정혜진님께서 유대계 병사 8명을 모아놓고 브래드 피트의 알도 레인이 각자 나치 머리 가죽 100개씩 벗겨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터프하더라고요. 캐릭터의 성격이 바로 보이는 대사랄까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사투리 억양도 캐릭터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참고로 다른 배역들은 모두 그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알도 레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이건 브래드 피트다. 약간 그 남부 사투리 좀 강하고 억센 느낌이거든요. 네네. 처음부터 이걸 상상하고 쓴 건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한스 란다는 아주 젠틀하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네네. 이 알도 레인의 컨셉이 그거였어요. 올바른 일을 악랄하게 한다. 하고 있는 일은 정의롭지만 방법은 정말 악당 같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 되게 많이들 쓰고 있는 거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장면을 한 거고 잘 보시면 혹시 여기 목에 흉터 보셨어요? 알도레인 한 2번 3번 봐야 보이거든요. 네. 목에 길게 가로로 흉터가 있어요. 네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악마가 되었다라는 걸 저런 식으로 분장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다시 보시면 저기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싶은 게 목에 보입니다. 알도 디 아파치죠. 아파치 예. 알도. 그래서 머리 가죽을 벗기는. 그렇죠. 아파치 예. 알도. 다음은요. 진정한 탈모인을 만들어내는. 그다음 해피아워님께서 고음 유대인의 등장신을 보고 아군인의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노비츠 하사는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고 그 뒤에서는 알도레인 중위가 빵을 먹고 있고 왜 개떼들로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 가죽 벗기는 장면을 진짜로 보여줄 줄은 몰랐고요. 네네. 이거 정말 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초반에 가장 또 잔인한 장면이죠. 그죠. 그 제일 먼저 벗겨지는 이제 탈모 되시는 분, 그 독일군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입니다.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고요. 그 이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재밌게 감상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스 란다가 등장하면 언제나 긴장되죠. 예. 등장만으로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스 란다가 어떻게 보면 치트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도레인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알도레인 브래드 피트가 딱 등장한다. 그럼 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약간 코믹한 느낌. 기대감이 됩니다. 기대감.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긴장감과 기대감의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어느 쪽에서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한 번씩 알도레인이 등장해서 김을 빼줘요. 압력밥솥 김처럼 빼줍니다. 그러면 알도레인 등장한 씬에서는 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 한 건 하겠지, 시원하겠지, 경쾌하겠지라는 느낌의 이 기대감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긴장감과 기대감의 대결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다음요. 문희희님께서 바스타즈에게서 살아남은 독일군이 곰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히틀러에게 세세하게 보고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히틀러는 길길이 날뛰면서 입단속하라고 지시하죠. 히틀러 역을 맡은 마틴 부트케 배우가 히틀러랑 정말 똑 닮아서 좀 놀랐습니다. CG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약간 묘하게 일부러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가 좀 커 보이게 예. 한 5등신쯤 돼 보이게 찍었거든요. 네. 카메라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일부러 그 옆에다가 히틀러의 그림 있죠. 뒤에서 네. 막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랑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림은 8등신이니까 그 장면에 히틀러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 4등신, 5등신으로 보여요. 되게 그림체가 코믹한 어떤 그림체로 보이는 연출을 일부러 해가지고 희화화를 제대로 했죠.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해비 성재님께서 휴고 스티글리츠 중사는 진짜 든든한 아군인 것 같습니다. 독일 장교를 암살하고 베를린 교도소에 있는 걸 바스타즈가 빼온 거라는 설정도 진짜 멋있지 않나요? 배역을 맡은 틸 슈바이거는 실제 독일인 배우인데 이 영화 전까지는 나치 배역을 단 한 번도 안 맡았습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 이 배우의 신념 같은 거예요. 우리 독일의 그 과거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네. 나는 그런 역을 맡기 싫다라는 주의가 있었대요. 어. 그러면서 이 역을 제안받았을 때 역으로 이 감독한테 딜을 겁니다. 네네. 내가 나치 제복을 입고 등장하는 씬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나치를 죽이는 장면을 넣어달라. 근데 영화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스티글리츠 중사가 연합군이나 미군 군복을 입고 나올 때는 그냥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나치 군복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나치가 죽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뒷얘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이 배우는 좀 허무하게 네네네. 예, 굉장히 좀 과거가 그 채찍으로 막 맞고 그러니까요.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복수하나 그걸 기대했는데. 였는데 정웅인 씨한테 죽죠. 예, 근데 이제 그 정웅인 씨한테 정웅인 씨한테 예. 어이없게 죽죠. 술 한 잔밖에 못 마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아쉬운 장면이에요. 뭐 아쉽다라기보다 어쨌든 좀 생각보다 허무하게 갔다. 이 감독의 어떤 재주죠. 그렇죠. 이렇게 타란티노 보내면 안 감독. 되는데. 예, 허무하게 가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 2부에 돌아와서 또 쪄보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명장면을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 비가 온다는 곳들이 있거든요. 8772님이 서울은 비 안 오나요? 저희 있는 곳은 비가 무섭게 쏟아져요. 지금 남부지방 쪽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니까 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 쪽은 지금 비 안 오죠? 제가 올 때까지는 안 왔습니다. 아까 낮에는 잠깐 빗방울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요? 대전에는 이미 왔다 갔다 그러고요. 다들 안전하십시오. 부산은 안 왔는데 사직구장은 또 왔었다고 하고요. 뭐야? 국지적으로 오나 보네요. 여기저기서. 요즘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스콜.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명장면 보겠습니다. 네. 시네타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극장 주인이 된 쇼산나한테 촐라 일병이 들이대는데요. 쇼산나가 불쾌한 티를 팍팍 내는데도 신경 안 쓰고 자꾸 들이댔죠. 알고 보니 종탑에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사흘 만에 연합군 250명을 사살한 알아주는 전쟁 영웅이자 영화배우였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나 봐요. 이 장면이 이제 많은 방구석의 솔로들이 꿈에 그리는 장면이죠.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인사해. 사인해달라 그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자신감 뭐죠? 무슨 자신감이요? 예. 사람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쇼산나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멋쩍어 하는 듯한 연기를 합니다. 내 이름 모르나? 왜 모르지? 뭐 이런 느낌. 날 모르나? 나 완전 스타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요 때까지만 보면은 되게 안 됐죠. 왜냐면 자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여자가 정말 싫어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네. 뒤에 가면 뭐 본색이 드러나지만. 네네. 네. 자, 치와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촐러 일병이 거의 끌고 오다시피 쇼산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요. 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의 시사회를 쇼산나의 극장에서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였죠. 거기에는 독일의 2인자이자 영화 감독인 요제프 괴벨스도 있고 무엇보다 한스 대령도 있고 촐러 제발 눈치 좀 챙겨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민폐였을까요? 예. 정말 나쁜 것만 다 끌고 오면서 그걸 자기가 되게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괴벨스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니까요. 괴벨스의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뭔가 부역자죠. 그 통역하는 여자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이 쇼시안나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신경 쓰였죠. 마음에 안 들죠. 네,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거슬려고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갑자기 한
그 란다 대령이 나타나면서 음악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와 거기 정말 대단합니다. 와, 그 연출. 와 거기 정말 우리의 어떤 긴장감을 극도로 올리는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나옵니다. 네. 하필 그것도 쇼샨나 옆에 텅 쓰면서 일어날 때 어깨를 팔로 탁 누르고 끝내주죠. 마치 쇼샨나가 여기까지 도망쳐온 걸 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어깨를 누르면서 이게 두 번째로 나온 장면이거든요. 예. 한스 란다 등장 자체가 긴장감이라는 뜻이죠. 예. 굉장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왁 3987님께서 히콕스 중위의 등장과 함께 시네마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때 빌헬름 상병과 진짜 독일군 출신인 스티글리츠 중사와 함께 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 중사한테 흥분하지 않을 자신 있냐? 라면서 계속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스티글리츠 중사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자기 때문에 정체를 들킬 줄 이때는 몰랐겠죠. 여기서 말하는 히콕스 중위가 바로 그 마이클 패스벤더입니다, 여러분들. 네네. 마이클 패스반더는 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그랬지만 네. 술을 참 맛있게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거기서 술 하겠나라고 묻는 순간 장군한테 보통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잠깐 고민하더니 스카치 거기에 물 더해서 먹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주문까지 정확해요. 예. 그게 이제 물 타 먹는 스카치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군한테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예. 물 없이 딱 달라니까 두 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잔을 짠하고 마시는데 이 사람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되게 위스키 먹고 싶어지는. 예. 실제로 이 마이클 패스벤더 배우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죽을 때도 그 위스키를 버리고 남기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카치를 버리면 지옥에 간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근데 하정우 배우가 먹방을 잘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시나요 혹시?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면 그렇게 연기 못할 것 같거든요. 전 그래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굉장히 애주가를 알 거라는 혼자만의 어떤 그 가설이 있습니다. 왠지 잘 마실 것 같아요. 네네네. 독주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엑스맨에서 맥주 마시는 거는 그죠. 정말. 정말 목 넘김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네. 다음은요. 행복한 코어카님께서 브리짓이 접선 장소를 지하로 고르는 탓에 팀원 셋을 잃은 알도레인 중위가 브리짓을 의심하는데요. 그러면서 브리짓 다리에 총상을 손가락으로 누를 땐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스터즈는 이탈리아인으로 변장해서 브리짓과 시사회에 가기로 합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싶었던 순간 지하 술집에서 한스 란다가 브리짓의 구두와 사인 티슈를 발견합니다. 망했어 얘들아. 아니 그 총상을 입은 다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런. 알도 레인도 정말 알도 레인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의심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계속 그거예요. 종합적으로는 정의의 편에 서 있지만 네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마스타지다 이놈은. 이런 연출 이런 어떤 설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의 편이 맞는지. 그러니까요. 그냥 미국의 편. 그렇죠. 지금 미국 편이라 정의 편이라. 아니. 기본적으로 연합군이 이제 나치를 잡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히틀러의 반대편이다 이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 내내 아래 턱을 내밀고 있잖아요. 되게 연기할 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턱이 윗 입술을 덮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론 브란도처럼. 그렇죠. 예. 근데 다음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상하이 피스톨님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암살편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하와이 피스톨을 계속 상하이 피스톨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상하이 피스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모니터를 하는데 계속 상하이 피스톨 들리는 거예요. 네네. 하와이 피스톨이죠. 자 상하이 피스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쇼산나가 극장 직원이자 남자친구인 마르셀의 도움으로 영화 시사회 날 극장을 불태워 나치에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영화 필름에 사운드 입힐 기술자를 데려다가 도끼로 위협하고 위장 크림 바르듯이 볼터치 칠하고 총을 장전해서 핸드백에 넣고 정말 여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빨간 드레스 입고 2층 복도에서 당당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저의 최애신이에요. 참고로 이 쇼산나의 남자친구로 나오는 극장의 흑인 직원이죠. 네네. 이 마르셀. 이 마르셀 역 원래 제안 같은 게 사무엘 잭슨이었습니다. 오. 사무엘 잭슨. 그때는 이제 연인이라는 설정이 빠진 거죠. 네네. 근데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고 그냥 나레이션만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중간중간 보시면 사무엘 잭슨 목소리 나레이션이 나와요. 두 번째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35mm 필름은 뭐 인화성이 높아가지고 왜 그잖아요. 전차에 씻지도 못했다 예. 그러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뜬금없이 설명을 막 하거든요 중간에. 예. 근데 그 뜬금없는 설명도 보면은 굉장한 배우들의 목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 잭슨. 워낙 이제 페르소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우정 출연 같은 게 많군요. 솔직히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 카메오, 잠깐 나오는 목소리라도 할래? 그러면 거절할 배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캐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거의 네. 불의 여신, 불의 마녀로 변신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거 이 시나리오만 쭉 읽잖아요. 주인공은 쇼산나거든요. 네네. 원래는 주인공이 그냥 쇼산나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으로서의 쇼산나의 이야기보다도 알도 레인과 한스 란다의 아까 얘기했던 긴장감과 기대감의 그 대결만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 게 되게 재밌죠. 그렇죠. 네네네. 다음 용. 다음은요. 움파룸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브리짓과 바스타즈가 영화관에서 한스 대령을 마주하는데요. 다리를 왜 다쳤냐는 한스 질문에 브리짓이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라고 답하죠. 그 얘기를 듣고 한스가 말 그대로 빵 터집니다. 정말 완전히 빵 터지죠. 프랑스에는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파리에 어떤 산에 가셨나요? 하면서 막 웃죠. 그 정도로 웃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웃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프랑스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가 다치는 프랑스인은 그 자체로 개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정도면 다 잡은 수준에. 그렇죠. 예. 끝났다 싶은 수준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이 크라우스님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네네. 이 바스터즈 팀하고 한스 대령의 대화신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심하게 어설픈 이탈리아어로 꼴라미 꼴라미. 손끝 이렇게 하죠. 예, 꼴라미. 하고 자기소개하는 알도에게 한스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답합니다. 그 이름 어떻게 발음하냐고요. 몇 번씩 되묻고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구는 한스 대령 때문에 대리 수치감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그 불어랑 영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태리어 것까지 나오는 때 소름 돋죠. 소름 돋죠. 예. 아, 진짜 언어 천재구나라는 느낌으로 쫙 꼴라미 완전 망한 타이밍이었죠. 망한 타이밍이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이미 발각된 게 거의 확실해 보였고. 그렇죠. 이미.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요리하나. 그렇죠. 그 긴장감. 어떻게 보면 이 한스 란다는 사냥꾼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잡았다 요놈하는 그 순간을 그냥 까지 않고 어떤 식으로 통발에 밀어넣을까 그 디자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상황을 연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변태적인 공포스러운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알도 브래드 피트 자체가 네네. 워낙 이제 지금 주인공으로 가고 있고 네네. 히틀러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히틀러가 죽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알도가 그럼 여기서 실패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고 웃겼고 특히 뭐 이동진 그 기자님 같은 경우 막 만점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네. 이유가 아예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기본 맥락 자체도 배신할 정도로 너무 뻔뻔하게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네네. 너무 크게 빵 터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히틀러가 안 죽는데 실패인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웬걸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네. 네. 자, 다음요. 흥미 1029님께서요. 한스 대령이 브리짓만 따로 방에 데려가서 자기 코트 주머니에 있는 것 좀 꺼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바로 브리짓의 구두가 나옵니다. 그리고 브리짓 발에 신기는데 이때 웃음을 멈추고 모든 걸 추념한 듯한 브리짓의 표정 연기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한스 대령이 브리짓의 목을 졸라 죽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참고로 요 그 목 조르는 장면을 배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목을 졸라서 찍었대요. 근데 배우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타란티노 감독이 직접 목을 졸랐다고 하거든요. 그게 굳이 안전과 그 상관이 있을 것인가? 많이 졸라봤나 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영화의 또 분의 삶이 시작되는 장면 정확히 115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 목 조르는 이 부분. 그 브리짓이 잡혀가서 죽고 나머지 멤버 알도레인이 잡혀가고 요 시퀀스 여기가 정확히 115분 4분의 3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리짓을 해치운 다음에 네네네. 굳이 본인의 손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헝클어진 머리를 살짝 이제 내보내면서 네. 전화기로 하얀 셔츠. 그 하얀 놈들 하얀 셔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체포해 버리죠. 그죠. 딱 보기에도 여기가 가장 이야기의 위기 지점이기 때문에 또 보는 3입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더군다나 머리 가죽을 그렇게 벗겼던 애들을 그러니까요. 도대체 얘네는 얼마나 잔인하게 처리할 것인가였는데 뭐 여기서부터 또 반전이 있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곤지암님께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브리짓 정체가 들통나면서 알도레인 중이 또한 나치에 잡히죠. 한스 대령이 마스타즈를 앞에 두고 미군 쪽과 통화하던 장면이 정말 전 최고였습니다. 빙고 유후 하면서 신나하더니 자기를 이중첩자로 기록하라느니 연금을 달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구나. 네.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이 전쟁은 곧 끝난다. 이걸 다 알고 있던 거죠. 정말 천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뭔가 결국 이제 엔딩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네네. 그럼 한스 란다 대령은 이마에 이 나치 표시가 새겨진 채로 어디 미국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유럽 어디선가? 그러니까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데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암시까지 주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찌네타운 이번에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장면 월드컵을 해보러 갑니다. 저희가 그동안 명장면 나누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장면 월드컵 저희가 3개 정도로 골라봤는데 네. 뭐가 최고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보 1번. 후보 1번입니다. 유대인 쇼산나 가족을 몰살하기 직전에 한스 대령과 농장 주인의 대화 장면. 1941년 유대인 드레피스 가족을 숨겨주고 있던 한 프랑스 농가에 나치 친유대 대령 한스 란다가 찾아옵니다. 오프닝 장면이죠. 오프닝. 그리고 우유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유대인 가족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실토하라면서 집주인을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나치 장교가 사람 좋은 웃음과 존댓말로 분위기를 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무례하고요. 타란티노 감독 전매 특허 의미 없는 잡담 속에 한스 대령의 캐릭터성을 강렬하게 녹였더라고요. 한스 대령은 도망가는 쇼산나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는데요. 그리고 총을 거두면서 또 보자 쇼산나라는데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악마 같았어요. 네. 반대 의견은요. 긴장되는 장면이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쇼산나의 가족이 모두 죽을 거라는 것을. 그래도 쇼산나를 살려준 건 의외였습니다. 참고로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본인에게서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다라고 이 장면을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픽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 픽으로 가장 긴장 서스펜스를 느꼈던 장면이 그렇죠. 연출한 장면이 이거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헤이트풀 에이시나 그 뒤에 나온 장고나 봐도 이 감독이 이 정도로 강렬하게 목을 조이는 서스펜스를 남발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정말 대놓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인정이죠. 인정이죠, 이건. 그 우유를 마실 때 네. 우유를 어떻게 또 이렇게 악인이 네. 맛있게 마실까? 꼴깍꼴깍. 악인들은 먹방을 잘하는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유를 딱 마시고 혀로 딱 짭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요. 손으로 아주 예쁘게 잔을 들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악인들이 그 먹방 잘하는 이유 아세요? 왜요? 감독들이 연출할 때 먹는 행동을 그 사람의 어떤 욕망,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원초성 이거 보여주려고 많이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당일수록 맛있게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브라보 이렇게. 그렇죠. 손가락 모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상한 무슨 나팔 같은 그 파이프 파이프요. 담배를 꺼내가지고 아주 피워서 큰 거, 이게 뭐지? 약간 코믹하죠 거기는. 예, 거긴 또 이거 뭐 만화같이 네네네. 저 품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담배가 나왔지? 이런 그죠, 생각이 그죠. 들죠.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한스 대령과 극장 주인이 된 쇼산나가 디저트를 먹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쇼산나에게 관심을 보이던 독일군 촐러 일병이 쇼산나를 갑작스럽게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죠. 거기에 쇼산나의 가족을 다 죽여버린 한스 대령이 등장해서 쇼산나에게 디저트로 슈트르델을 권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유대인은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먹지 않는데 한스가 그걸 쇼산나에게 시험해 보더라고요. 만찬이 끝난 뒤에 유대인으로서의 치욕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는 쇼산나의 연기가 엄청났어요. 헐떡였죠. 그죠. 갑자기 숨을 몰아쉬죠. 정말 좋은 연기였습니다. 젠틀한 척하지만 냉철하고 차가운 한스 대령과 긴장을 감추려는 쇼산나의 표정이 대비돼서 더 숨죽이고 봤던 것 같아요. 한스는 쇼산나를 알아본 걸까요? 아닐까요? 반대 의견은요. 촐러도 그렇고 같은 자리에 있는 괴벨스도 그렇고 전부 쇼산나가 프랑스인인 줄 알았잖아요. 당당해도 됐을 텐데 쇼산나가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티가 나지 않았을까요? 긴장보다는 좀 답답한 장면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뒷얘기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그 디저트를 시킨 게 그 슈트르델이 2차 대전 당시에는 버터가 부족해가지고 네. 돼지 비계를 이제 정제해서 굳힌 걸 라드라 그러잖아요.
그 라드를 가지고 만든 빵이래요. 그 안에 고기도 들어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가 다 소화된 뒤에 유제품을 먹고 네네. 유제품을 먹었으면 그게 소화된 뒤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시험해 보려고 동시에 크림 넣어가지고 먹어 막죠. 그런 느낌. 네. 이게 슈트루델 이 집이 슈트루델 기가 막힌데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죠. 이 집은 이걸 먹어야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먹고 너는 우유. 우유 할 때 헉헉 하죠. 헉. 네. 알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우유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알고 보면 뭐 유제품이니까 고기랑 먹어라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크림이랑 같이 먹으라고. 크림을 안 시켰네. 그러면서 그렇죠. 크림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크림을 이렇게 딱 퍼서 주는 그것도 아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싹 퍼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연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샨나도 먹으면서 눈이 한번 커집니다. 네네. 맛은 있네 이런 표정. 아 그런 건가요? 네. 자 그런 해석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눈이 한번 커져요. 너무 지금 과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눈은 한번 커지는 거 보면 맛은 확실히 있다. 하긴 그래서 인정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란다가 그걸 보고 예. 어때 하면서 맛있죠, 괜찮죠 하면서 예. 씩 웃죠. 네네. 맞아 그런 연기가 있죠. 그리고 한스 란다는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그 설탕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요. 변태같이. 3스푼인가? 예. 4스푼인가 넘깁니다. 네, 너무 많이 넣고 그다음에 담배를 그 포크로 네. 이렇게 건포도 같은 거를 맞아요. 하나 찍어가지고 찍어서 하나 먹죠. 먹는. 그런 디테일. 그 연기는 이거 보셨군요. 진짜, 예, 보셨군요. 예. 찍어서 한번 먹는. 그 슈트루데 안에서 빠져나온 고기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찍어 먹을 생각을 했는지. 그런 순간이 있죠. 정말 광인의 느낌이었어요. 지금 내 한 입에 들어갔는데 한 조각이 부족한데 저기 있어. 그래서 예. 추가로 더해서 먹는 그 장면. 네. 그리고 그걸 왜 담배꽁초를 네. 한 3분의 2 이상 남은 곳에 꽂았을까? 그게 그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예. 찾아보니까 그런 설도 있어요. 영화 초반부에 쇼산나가 숨어 있었던 그 집 있죠. 프랑스의 네네. 농부의 집. 그 집하고 형태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담배를 꽂는 순간 이게 굴뚝같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좀 억지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설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나 어차피 이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너 알아보려고 한 거야 라는 느낌도 약간 주는 느낌이 있죠. 어쨌든 이거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리한 느낌 아니에요? 그죠. 음식에다가. 당연하죠. 자, 다음 후보. 다음 후보 3번은요. 바스타즈와 독일군이 지하 술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내용은요. 바스타즈의 요원 빌헬름 슈티글리츠 그 영국군 히콕스 중위는 여배우이자 스파이인 브리짓을 만나러 독일군으로 위장한 채 지하 술집 루이지에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정체를 의심한 독일군 헬슈트롬 소령 정웅이시죠. 이들의 테이블에 합류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억양과 손 모양으로 나치가 아니란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숨막히고 쫄깃했어요. 덤으로 마지막 위스키를 원샷하는 히콕스 마이클 패스벤더는 정말 섹시했습니다. 걸리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걸 등장인물도 알고 관객도 다 알아가지고 정말 긴장됐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예. 반대 의견은요. 브리짓이 완전 빌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독일어 잘하는 2명만 내려갔으면 안 됐을까요? 죽을 작정으로 지하 술집에 들어간 느낌이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예. 정웅인 소령이 그 뒤에서 군화 잔으로 네.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걸 그러니까요. 그걸 알려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브리짓이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나도 궁금하군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정웅인 배우가 아니죠. 자꾸 정웅인 씨라 그러는데 헬슈트롬 소령. 이 사람이 히콕스 마이클 패스벤더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디테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 카드 게임 할 때 그 짜증나는 느낌. 네. 예. 자, 이 세 가지 후보 중에 가장 긴장되는 장면 뭐로 할까요?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네. 전 당연히 후보 1번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1, 2, 3번 다 너무 쫄렸습니다. 대표님이래. 대장님은 대표님이요? 무슨 대표님이야 갑자기. 대장님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광고 듣는 동안 생각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해봤는데요. 네. 자, 가장 긴장되는 장면 이종무 작가는 뭐를 밀고 싶으십니까? 전 솔직히 3번 서로가 서로를 노리고 있는 그 부위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어차피 죽는데 물론 그렇게- 부위가 뭔 상관입니까? 근데 모두가 서로 한 서로의 똑같은 곳을 노리고 어차피 있으니까 죽을 텐데 너무 머리를 맞으나 가랑이를 맞으나 뭔 무섭다고 상관이에요. 해야 할까요? 예. 기분이 나쁘잖아요.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한 거지. 살게 되면 어딜 맞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죽을 텐데. 그런데 괜히 공감성 고통? 전 2번. 왜냐하면 네네. 1번이랑 3번은 결론이 보여요. 결국 서스펜스는 있지만. 근데 네네네네. 2번은 한스 란다가 과연 쇼샨나를 알아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없이 계속 긴장감만 느끼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 긴장감. 쇼샨나가 나중에
그 호흡을 몰아쉬는 그게.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그냥 저만의 감상일 뿐이지 말씀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먹방이 거기가 훨씬 훌륭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 해바라기고요. 주말에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평. 쪼잔한 고증 따위는 부숴버리는 사극 역사상 가장 뻔뻔한 재미입니다. 양꿈 꾸세요.